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인입니다. 네, 이 시간대쯤이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를 마치고 딱 집으로 돌아왔을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개학이 미뤄지게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챌린지들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휴식 시간을 선물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저랑 함께 새로운 학과로 여행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볼 학과는 바로 에너지 자원공학과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그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실까요? 에너지 자원공학과는 한정된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의 특성들 그리고 개발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학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이상자와 함께 에너지 자원공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에너지자원공학과의 자격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너지자원공학과에는 어떠한 자격증이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에너지자원공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에는 에너지관리기사, 자원관리기술사,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응용지질기사, 원자력기사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방사선 비파괴 검사기사와 화학류 관리 기사입니다. 먼저 방사선 비파괴 검사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그 결함을 발견해내는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한 과목당 40점 이상 그리고 전체는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투과에 대한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시 총점 60점을 넘어야만 합니다. 화학류 관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설명해드린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한 과목당 40점 그리고 전체 평균 60점을 넘어야만 필기 시험을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 교과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아마 겹치는 교과목들이 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화학류 취급 및 발파 작업과 관련된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총점은 역시 60점을 넘어야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에너지자원공학과의 교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네요. 자격증 다음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자원공학과의 교과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및 전략자원, 두 번째는 에너지자원 개발, 세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 및 건설 기반, 네 번째는 지구 환경 및 인간 생활 환경입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및 전략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교과목에는 신재생 에너지나 석유 및 천연가스학처럼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학습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원 개발공학, 그리고 자원 처리공학, 비전통 에너지 자원공학 등등의 교과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에너지원을 개발해내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및 건설 기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간 환기공학, 시추공학, 터널 설계, 그리고 방제 및 발파 등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공간에 환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터널을 뚫는 것과 관련된 발파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 및 인간 생활 환경 파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 지구 화학공학, 재활용 공학, 그리고 에너지 환경, 경제학 혹은 경영학 등등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 교과목들은 이제 자원을 개발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교과목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영역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광물 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배우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광물 자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해드린 4가지 영역 외에도 암석역학, 응용지질학, 그리고 암석 및 광물학 등등의 교과목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할까요? 에너지자원공학과의 특이점 혹은 오해 같은 게 있나요? 하는 부분인데요. 네, 에너지자원공학과의 오해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학을 하기 전에는 신재생 에너지나 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등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광물 자원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파트를 준비하기 전에는 에너지원들을 다양하게 배우나? 라고 했는데 사실은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구나 하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공학과의 특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정부에서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때에는 이 에너지 자원공학과에 대한 지원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원공학과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 다양한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공학과의 진로 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진출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원 개발 및 관리, 그리고 항유 제조 및 관리, 광물 수출입, 그리고 지하 공간이나 터널과 같은 개발 건설 파트, 그리고 환경 분야나 자원 재활용 분야 등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수력원자력공사, 그리고 에너지공단 등등이 있을 거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SK, 하나 등등처럼 에너지 관련이나 석유화학과 관련된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로에 있어서 에너지를 조금 더 잘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기업으로 진출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관련된 학과가 아니더라도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센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비해서 우리 국내가 자원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있어서도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제 해외 취업을 위해서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에너지 관련 직종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에너지 자원공학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미처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궁금한 학과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제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학과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아닌 특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건데요. 바로 다음 주에는 이사 브이로그가 찾아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학과 생활이 궁금한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원이 많은 학과, 작은 학과, 그리고 인싸의 생활, 아싸의 생활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빠이!